금융노조는 서비스 갑질 중단하고 은행 근무 시간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길었던 코로나 방역의 끝이 보이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코로나로 단축했던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입니다. 근무시간 연장도 아닌 정상화일 뿐인데 복구가 어려운 이유를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기적인 영업, 서비스 갑질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폰뱅킹이나 PC뱅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으며 반차나 연차까지 써가며 은행을 찾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행들은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보조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1시간 단축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고객들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모으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식당, 카페, 백화점, 극장 등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 유독 은행만 영업시간을 정상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당연한 결론이지 논란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은행은 영업시간 단축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경영 전략 키워드에는 항상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을 가장 우선한다는 은행들의 슬로건이 상술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노조는 근로자 권익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점식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과연 공당의 대변인인지 의심할 수 없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국민적 무례를 범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는 황당하기 거지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 노릇을 하던 검찰,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정수 검사장, 당시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혐의가 없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 대변인의 과거 발언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거의 거짓 선동에 속을 국민들은 더 이상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앞서 거짓임이 명확히 드러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발언으로 국민적 망신살과 질타를 받고 당의 뒤에 숨었던 나쁘끄러운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 8일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접견 후 페르난데스 대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어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며 왜곡된 브리핑을 함으로써 페르난데스 대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른 바 있습니다. 정치인이자 공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그저 선동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본인의 발언이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와 판단조차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판단 능력과 거짓 선동만 일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고 하니 그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발표됐던 엉터리
브리핑과 거짓 선동에 속아왔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법적 조치를 시사하니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유체이탈합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본인을 영웅화하고 있고 다수 의원들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꼼수란 꼼수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당의 대변인은 회개망측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듭 김여겸 대변인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통하지도 않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당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김 대변인 본인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간 본인이 자행한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 반복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 뻔합니다. 그 후 기소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의 당원 80조 3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당대표인데 무슨 재간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철갑방탄입니다. 그러니 이 대표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을 선언하고 있으니 옥중 공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이 대표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하게 되면 혹시 내년 총선에서 그 반사 이익이 우리 당으로 오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된다면 땡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가 아닌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국가 돈을 풀었거나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돈은 부인이 초밥을 사 먹을 때조차 경기도 법인카드를 주면서 끔찍하게 아끼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2020년 2월에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민 전체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지지층을 결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3월에 전국에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포퓰리즘의 효과를 턱턱히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초부자 감세 반대, 이젠 횡재세까지 연일 국민 갈라치기에 바쁩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악마와 전략입니다. 국토보유세는 투기에 눈이 먼 땅주인이라는 악마가, 탄소세에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기업이 악마이고, 초부자 감세엔 재벌이, 횡재세에는 과도한 이윤을 탐하는 기업들이 악마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개딸들에겐 이 대표는 이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들고 나온 국토보유세는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탄소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총액과 맞먹는 금액을 거두어 드린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한국 기업에게 법인세를 2번 내게 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초부자 감세라고 이 대표가 명명한 것도 실제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3%를 감액하겠다는 우리 정부 아닌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반대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와 근로자, 주주들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현대 등 대기업에 근무하면 초부자입니까? 삼성전자 주식 100주 가지고 있으면 초부자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서민과 재벌을 갈라치게 하면서 끝내 법인세 3% 인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횡재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원유 시추, 개발, 정제를 모두 맡아 고유가 이익이 큰 글로벌 석유 기업과는 달리 비싼 원유를 사와서 정제 마진을 챙기는 국내 업계는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횡재세를 물리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부진으로 업황이 안 좋았던 2020년에 국내 정유 4사가 연간 합산 5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왜 정부가 손실금을 보존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명분 없는 시장 개입입니다. 진짜 횡재한 사람들은 1조가 넘는 이익을 챙긴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일당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횡재세를 물어야 될 바로 그 대상자들입니다.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이재명이라는 남욱의 증언도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진짜 횡재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이 대표는 난방비 운운하며 30조의 추경 7조 2천억의 그 국채 발행을 하자고 합니다. 당장 하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가 부채가 1000조나 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압니다. 인터넷상에는 그 유명한 여성 김모 남방 열사에 이어 드디어 남성 남방 열사까지 등장했다고 난리입니다. 난방비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당정이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악마와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수사를 서두르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이재명 리스크로 국민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리스크를 빨리 털어야만 이제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길거리로 지지자들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조국 사태 때처럼 서초동으로 몰려가 이재명 사랑해요를 외치려는가 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과 국정 무능 때문에 장외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후변화로 강추위가 몰려와 난방비가 급등한 게 윤석열 정부의 탓입니까?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올랐어도 에너지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고 요금 인상을 막으면서 국민들을 호도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난방비가 급등했으니 장외 투쟁을 해야 한다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28차례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사상 최악의 집값 대란을 불러왔던 민주당은 국민들의 돌팔매에 뼈라도 제대로 추릴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언급하셨는데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낸 게 무능입니까?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한 게 무능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눈 감아왔던 간첩 수사를 강화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던 친북 세력들을 색출하고 있는 게 무능입니까? 한미 FTA 반대 시위, 광우병 시위, 조국 수호 시위 등 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재명 수호 시위가 하나 더 덧붙여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청년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한 대출 사기 일당이 검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은 집에 전세를 산다고 가짜 계약서를 꾸며서 건당 1억 원씩 총 83억 원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인데
대출 브로커와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이 한 통속으로 사기를 치고 챙긴 수익금을 나눈 악질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발생한 사기 사건 일당의 검거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셈인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에 손을 댄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 범죄를 발본색원하여 이 같은 범죄가 이 땅에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범죄가 바로 마약 범죄입니다. 현 정부가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의 속도를 높이니 충격적인 민낯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티룸 내 온실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대마 소굴처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10대 미성년자들이 마약상으로 검거되는 세태에 이르기까지 마약 범죄의 천태만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뿌리 뽑기 어려운 범죄이기에 정부 당국의 수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매진해야 할 텐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주말인 어젯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각종 범죄 혐의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킬지만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삶, 민생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겁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장외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까 법리적 대응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범죄 수사기관의 정치적 공격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국민 누군가는 또 다른 범죄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자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